반응 엔탈피와 화학 평형에서 화학 평형 이동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농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 이동이 있는데 크롬음산 칼륨 수용액의 평형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크롬음산 칼륨 이제 칼륨 이온은 양이온이니까 여기서 양이온을 안 쓰고 여기다 표시를 한 거죠. 크롬음산 이온을. 그래서 얘가 수소 이온이랑 만나면 이렇게 Cr2O7 E- 이온이 되면서 크롬산 이온이 되면서 물이 생기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얘는 색깔이 노란색이고 얘는 주황색이고 그지? 그럼 평형상수를 써보면 CrO4E- 수소 이온의 제곱 그 다음에 Cr2O7 E- 여기 있는 물은 용매니까 평형상수에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L로 되어 있는. 그러면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제 이렇게 노란색 약간 주황 조금 이렇게 있다가 색깔이 황산수용액을 넣었다. 그러면 어때요? 평형 상태였는데 이 황산수용액을 넣으면 평형이 어떻게 되더라? 평형이 깨지게 되어 있겠죠. 깨짐. 그럼 평형이 깨지니까 그럼 이제 평형이 깨지면 다시 반응이 진행돼서 평형 상태로 가야 돼. 그럼 보세요. 지금 평형 상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뭘 집어넣냐면 수소 이온을 집어넣었어. 수소 이온을 집어넣으면 수소 이온을 넣으면 반응물에 있는 물질이 증가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Q하고 K를 비교하면 반응물이 많이 생겼으니까 평형 상태 깨진 상태는 Q가 더 지금 분모에 수소이온이 더 많아졌으니까 Q가 K 값보다 작게 되지. 그럼 이 반응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정반응 쪽으로 평행이 이동해야 된다 이거죠. 정반응 쪽으로 진행되면서 평형이 이동되더라. 이거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가서 또 평형을 이루었어. 그럼 정반응 쪽으로 가니까 주황색인 얘가 많이 생기겠지. 그래서 주황색인 아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색깔이 여기가 주황색이 돼버렸죠. 주황색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수산화나트륨을 집으면 수산화 이온이 들어가는데 이게 누구랑 반응하냐면 수소 이온이랑 반응하죠. 그럼 반응을 해서 물이 생겨. 그럼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없어지는 거지. 수소 이온이 사라져. 그럼 반응물이 줄어들죠. 이렇게 되면 반응물 감소가 되는 거야. 반응물 감소가 되니까 반응물이 감소했으면 K 다시 Q 값이 어떻게 되냐면 커지겠죠. 여기 있는 수소 이온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값은 커지게 되어 있어. 그러면 커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데 이 평형이 깨진 상태인 이 값이 더 크다 이거지. 그럼 이 반응은 어디로 가야 된다? 지금 반응물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Q가 더 크니까 반응물이 많아져야겠죠. 그래서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되더라.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를 변화시키면 그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물을 없애야겠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정반응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 이거 이해해요? 이번에 여기서 정반응 진행 이렇게 되는 거야.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그럼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A하고 뭐 B가 이게 있는데 이렇게 평형 상태인데 얘가 많아. 그럼 얘를 없애야 되겠지. 그럼 거꾸로 가니까 역반응 진행되더라. 그럼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했다. A가 B로 가는 건데 얘가 지금 줄어들었어. 그럼 다시 얘를 만들어야지. 지금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줄어들면 늘어나게 해야 되고 늘어났으면 줄어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역반응 진행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생성물의 농도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성물의 농도는 어떻게 된다? 이게 지금 감소했어. 그럼 이걸 만들어야겠지? 그럼 정반응 진행. 아까 위에서는 Q하고 K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치? Q, 반응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Q가 커진다, 작아진다로 의미해가지고 했었죠. 쓸데없이 그림 그렸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농도에 따라서 변할 때 요게 지금 중요한 거죠.
그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더라. 그럼 이제 온도를 한번 봐볼게요.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 이동인데 요 이산화질소, 그죠?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질소 색깔은 젓갈색 무색이고 델타 H가 마이너스 58이다. 요거를 이제 좀 알아둬야 되는데 엔탈피 변화, 그치? 델타 H가 마이너스 58이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되겠지. 발열 반응. 발열 반응이다. 델타 H가 0보다 작으면 발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봐봐. 온도를 낮췄어. 그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럼 얘들아 발열 반응 쪽, 정반응 쪽으로 가야 온도가 올라가. 거꾸로 가야 온도가 올라가. 역반응 쪽으로 가야 올라가. 이거 이해했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반응 쪽으로 진행을 해요. 온도를 낮추면 왜냐면 지금 이 정반응으로 가는 게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으로 진행해야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발열 반응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럼 온도를 높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정반응 가면 열이 계속 나오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얘 때는 역반응 쪽으로 가. 그럼 역반응 쪽은 무색으로 많이 되겠죠. 이 정반응 쪽으로 가면 젓갈색이 많이 생기겠고. 아, 지금 선생님 거꾸로 얘기했다. 거꾸로 얘기했네. 정반응 쪽으로 가면 무색이 되고, 역반응 쪽으로 가면 젓갈색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역반응으로 진행되는 건 흡열 반응으로 간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온도를 높였냐, 온도를 낮췄냐에 따라서 발열 반응 쪽으로 진행되냐, 흡열 반응 쪽으로 진행되냐,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럼 이제 온도 변화와 화학 평형 이동하기 이렇게 있는데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온도를 증가시키면 봐. 발열 반응 쪽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발열 반응은 온도가 증가하는 쪽이니까 온도가 증가를 시켰으면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되고 온도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감소하면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지, 거꾸로. 그러니까 얘는 발열 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반응물이나 생산물 온도를 변화시키면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 이동. 항상 어떤 평형 상태에서 그거를 줄이거나, 그러니까 변화를 시켜가지고 변화를 시켰잖아. 농도를 증가시켰거나 온도를 높이거나 그럼 다 반대로 진행이 되면서 평형이 이동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 이동에 따라 평형 상수가 달라진다. 이게 중요하지. 우리는 원래 평형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값이. 그러나 온도가 달라지면 평형 상수가 변해요. 평형 상수가 변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야. 그러면 온도가 만약에 증가했어. 그럼 이 반응은 어디로 진행된다고 했냐면 역반응으로 진행된다고 했죠. 그지? 왜? 열이 나는 방향이 정반응인데 온도를 놓쳤으면 정반응으로 가면 안 되잖아. 역반응으로 가야지. 그럼 역반응으로 가게 되면 반응물이 많이 생기니까 K가 어떻게 돼요? 평형상수가 감소하게 되죠. 감소. 봐. 발열 반응인데 온도를 감소시켰어. 그럼 온도를 높이는 쪽 정반응으로 진행하겠어요. 정반응으로 진행하면 K 값이 당연히 증가하겠지. 생성물이 많아지니까. 정반응이 흡열 반응일 때는 온도를 높였어. 그럼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응, 흡열 반응으로 가야 낮춰지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증가하면 정반응으로 가겠고 그럼 정반응으로 가면 생성물이 많이 생기니까 K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고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역반응 쪽으로 간다고 했죠? 발열 반응 쪽으로 가야 되니까 거꾸로 가야 되고 K는 어떻게 된다? 반응물이 많아지니까 K는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압력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 이동인데 기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기체의 압력에 따른 압력으로 평형 상수를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평형 상수 K는 이거는 이제 농도로 이제 썼고 여기서 압력을 변화시키는 거야. 압력을 봅시다. 지금 압력을 증가했어.
얘들아, 그럼 압력을 증가를 하면 쭉 꾹 눌렀잖아? 꾹 눌렀어. 그러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 압력이 감소하는 쪽으로 가려면 이 기체 분자가 어떻게 돼야 되냐? 감소해야 돼. 분자수 감소. 증가를 시키면 부피가 막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감소시키는 쪽으로 무조건 가야 돼. 너무 증가시켰으니까. 그럼 이 반응에서 분자가 1개랑 3개가 있을 때 반응하면 2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정반응으로 가야 분자 수가 감소하겠지. 그래서 이 반응식에서는 정반응으로 진행되면서 기체의 양은 감소한다. 감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압력을 증가시켰다고 한번 봐봅시다. 압력을 감소시켰다고 봐봅시다. 그럼 압력을 감소하면 압력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 그럼 압력이 증가한다는 건 분자수가 증가한다라는 소리예요. 증가해야만 된다라는 소리지. 그럼 분자수가 증가하려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역반응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역반응. 기체 양도 증가한다.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하면 되고, 압력 변화, 화학 평형 이동에 대해서 기체 반응에서 압력을 변화시키면 그 변화를 줄이는 거.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이 감소돼야 돼. 압력이 감소가 되려면 분자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압력을 감소시키면 압력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반대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기체수는 증가하더라. 그럼 반응 전후의 기체의 몰이 달라지지 않은 반응은 압력을 변화시켜도 평형이 이동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뭐 일산화탄소 산소 반응하는데, 아니지, 이거는 아니다. 선생님 얘를 지금 이걸 들 수가 없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란 A가 B가 되는데 이 앞에 개수가 그냥 똑같아. 그럼 1이야. 그러면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 생기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 생기기 때문에 압력을 변화시켜도 평형은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을 감소되는 쪽으로, 전체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체 양이 어떻게 돼야 되죠? 감소해야죠. 감소하는 반응으로 진행돼야 돼요. 화학 반응식을 보고 분자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면 되겠고, 압력을 감소시키면 전체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의 이동이 시작되고, 그럼 기체의 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 증가하는 반응이 진행돼야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농도, 온도, 압력의 조건을 변화시키면 그 조건의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돼 평형이 이동한다. 이것을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르샤틀리의 원리. 농도, 온도, 압력의 조건을 변화시키면 각 조건의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평형이 이동한다. 평형 이동의 응용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암모니아 합성하는 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얘는 지금 발열 반응이네요. 마이너스 92.2. 그래서 정반응은 발열 반응이고, 온도를 높여. 그럼 수동률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면 발열 반응이니까 계속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갈 수 없죠. 그럼 역반응으로 가야 되니까 수동률이 감소하죠.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되냐? 압력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압력을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 낮춰야 된다고 했지? 압력을 낮추는 쪽이 정반응 쪽이야. 그래서 압력을 낮추면 수동률이 증가하지. 그래서 속도와 수동률 등을 고려해서 400도씨에서 600도씨, 300기압 정도에서 촉매를 사용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 범위가 제일 수동률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당근 소리가 들렸네. 미안합니다. 그럼 밑으로 연습하기 한번 가볼게요. 이제 평형 상태에서 평형을 바꾸고 싶다. 평형을 바꾸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줘서 평형이 바뀐다. 그럼 그거를 감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선생님 갑자기 오늘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막
말이 꼬이네. 그지?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죠. 그래서 그래도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봐. 이 반응에서 이게 발열 반응이야. 지금 마이너스 58kJ니까. 그럼 온도를 높이면 어디로 가야 된다? 정반으로 가면 절대 안 되죠. 발열, 열이 막 나와. 그러니까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고,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 역반응 쪽 어디로 가냐? 압력을 높이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분자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은 정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 정반응 쪽으로 평행이 이동하고, 이제 농도야. NO2를 첨가했어. 얘가 많아졌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니까 정반응이 진행되겠죠. 반응물이 없어져야 되니까. N2O4를 줄였어. 얘를 줄이면 얘를 다시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아, 또 정반응이네. 반응 용기의 부피를 늘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정반응 쪽으로 가야 되냐? 역반응 쪽으로 가야 되냐? 이건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부피가 이만큼 있는데 부피를 줄였어. 그럼 그만큼 분자수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잖아.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에서 다음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아, 이거는 지금 흡열 반응이야. 델타 H가 양수라서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 가야겠죠. 왜? 온도가 낮아지니까 흡열 반응은. 그 다음 수소기체를 첨가하면 얘를 첨가한대. 그럼 얘를 줄여야 되잖아.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정반응으로 가야겠죠. 온도를 낮추면 평형 상수는 어떻게 되냐고 했는데, 온도를 낮추면 이게 지금 정반으로 갈 수가 없지. 정반응이 흡열이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역반응으로 진행되겠죠. 그럼 역반응으로 진행되면 반응물이 많아져. 그럼 평형 상수, 온도가 변할 때는 평형 상수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평형 상수가 어떻게 된다? 반응물이 증가하니까 평형 상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죠? HI를 제거하면 평형상수? 예, 아무리 제거하거나 얘를 넣거나 이래도 평형상수는 일정하다. 평형상수는 뭐에 의해서만 변하냐?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